면적이 최소 200평 이상인 베이커리 카페만 수십 군데.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비즈니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른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는 사실 동물원에 한번 가면 작게는 한 서너 시간, 길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오늘은 동물원 비즈니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더스 퀄리티 허술구문 신박사입니다. 자, 동물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동물원에 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큰 연례 행사였죠. 어머니 아버님 손을 잡고 풍선도 하나 들고 낙타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곰도 보고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 복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던 무렵이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시, 오락의 대상이었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동물에 갇혀있다라는 생각, 동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런 과정에서 동물원은 변모하기도 하였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동물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더 넘어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맨, 사업가들에게는 어떠한 영역이며 어떠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약 10여 편에 걸쳐서 동물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왜 동물원에 가나요? 여러분들은 왜 동물원에 가십니까? 저는 일 때문에 갑니다. 제가 동물원에 가서 주로 동물을 찾아가고 동물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동물원에 한번 가면 작게는 한 서너 시간, 길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동물원을 찾아서 동물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동물원 관련 다양한 자료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가죠. 여러분들은 왜 가십니까?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갑니다.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동물원에 갑니다. 세상은 점점 도시화되고 있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야생은 기껏해야 콘크리트 사이에서 삐져나온 풀 몇 포기, 아스팔트 사이에 구멍 하나 뚫린 사이로 힘겹게 자라나고 있는 가로수, 까치나 참새, 기껏해야 길고양이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야생의 전부입니다. 인간은 바이오필리아 또는 비오필리아라고 해서 야생 또는 자연에 대한 애착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계음이 나고 차디찬 콘크리트 사이에서 잠자는 것보다는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 따뜻한 양지바른 잔디밭에서 잠자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일종의 유전적 지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일상이 아닌 특별한 것, 평소에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만지고 볼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른 말씀을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왜 동물원을 찾아가는지,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이오필리아, 즉 자연과 야생을 볼 때 행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동물원인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는 누구나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 2차선 정도의 금액이면, 요즘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서울 시민이 아닐지라도 개장 시간에 찾아가면 특별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그런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아마존 밀림수로 들어가거나 중국 스촨성의 고지대로 가거나 네팔의 암벽을 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위험을 감내했어야 됐습니다. 또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황제나 왕족, 귀족들만이 자신들의 개인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누구나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동물원 비즈니스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이건 성인이건 연인이건 아니면 노년의 부부이건 행복한 경험, 비일상적인 접촉을 판매하고 그것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보통 전시 관람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는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것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만 할지라도 이 영종도 내에 면적이 최소 200평 이상인 베이커리 카페만 수십 군데에 달합니다. 각각의 베이커리 카페들은 남들마다 각각 남들과 다른 특별한 메뉴, 차별화된 빵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다른 인스타그램업을 한 어떤 실내 공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그 각각의 비즈니스 단위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수렴하게 되고 고객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더 큰 규모의 더 놀라운 무언가를 선사한다고 주장하는 베이커리 카페로 철새처럼 메뚜기처럼 옮겨다닙니다. 이 베이커리 카페 하나를 만드는데 적게는 20억에서 50억, 많게는 300억에서 500억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이커리 카페의 수명은 통상 짧으면 2-3년, 길어야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갑자기 동물원 비즈니스에 대해서 동물원에 우리가 왜 찾아간지 이야기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왜 베이커리 카페이냐고요. 경영학자이자 수의학도로서 동물원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차세대 베이커리 카페, 즉 베이커리 카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완벽한 새로운 대체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물원이 현재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만났을 때 또는 베이커리 카페가 동물원 안으로 흡수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비즈니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는 동물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이커리 카페인데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가장 높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베이커리, 즉 생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커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커피 기계 사서 괜찮은 원두를 집어넣으면 나쁘지 않은 커피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물원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동물 전시를 기반으로 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 전시에 기반한 또는 동물원에 기반한 베이커리 카페의 강점일 것입니다.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동물만을 바라보고 다시는 나와야 하는 사진 몇 장을 건질 수밖에 없는 동물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대한 동물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원 비즈니스는 해가 지지 않는 산업이라고 통상 불리우고 동물원 비즈니스로만 수천억, 수조 원대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을 다 만드실 수는 없겠지만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 가치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저녁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답답한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서의 베이커리 카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결합한다면 동물원 비즈니스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러한 접근을 성공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일 라이프지히 동물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바나 로츠일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독일 라이프지히 동물원의 사바나 로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동물원 비즈니스냐고요? 동물원 비즈니스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꼭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특히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베이커리와 카페라고 하는 것을 결합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꼭 서울대공원과 같은 초대형 동물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그 안에 사자와 호랑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좀 더 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어스 퀄리티 심영주 박사였습니다.